안녕하세요. 리본카 전효빈입니다. 셀토스가 드디어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시작 가격이 2,477만원부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기존 셀토스보다 한 200만원 정도 올라서 2,450만원 정도에 시작할 거라고 딱 했는데 2,477만원으로 나왔습니다. 시그니처 등급으로는 3,101만원 정도로 나왔어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대부분의 트림이 한 200만원씩 더 올랐는데, 만약에 이 셀토스를 정말 풀옵션에 풀옵션으로 끝까지 한번 맞춰보면 얼마까지 올라가는지 한번 보면요, 하이브리드 트림 고르고 X라인 고르고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을 전부 다 고르면, 뭐야 잠깐만, 가격이 이게 맞아? 4,370만원? 이거면은 소렌토 하이브리드 살 수 있는 돈이... 새롭게 나온 셀토스 어떻게 옵션 구성이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뽑아야 가성비 좋게 뽑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셀토스는 파워트레인 구성을 크게 바꿨죠. 1.6 터보 가솔린, 2.0 자연흡기 가솔린에서 1.6 터보 가솔린하고 1.6 하이브리드 엔진으로 바꿨습니다. 일단은 가솔린 기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리드 트림이랑 옵션 차이가 살짝 나기는 하는데 그거는 중간중간 따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트렌디 트림 기준으로 봤을 때 2,515만원인데 개소세 혜택을 받아서 2,477만원입니다. 이게 6월까지 개소세 혜택이 연장이 돼 있는 동안에는 2,400만원대지만 그 이후에 개소세 혜택이 끝나고 나면은 2,500만원대에 시작하는 소형 SUV가 되는 거예요. 야, 이게 소형 SUV라고 하는데 2,500만원이 넘어간다라고 하는 건 뭔가 조금 비싸게 느껴지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사람들이 충분히 잘 쓰는 옵션들이 기본으로 들어간다면 전혀 문제가 없겠죠. 한번 보면요, 기본 파워트레인 구성은 1.6L 터보에다가 8단 자동 변속기, 그리고 여기에 CMDPS까지 들어가는 게 기존 버전이랑 동일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하이브리드랑 가솔린 엔진이랑 좀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가솔린 버전에는 토션빔이 들어가고 하이브리드는 후륜에 멀티링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토션빔이 싫어, 근데 나는 하이브리드가 좀 비싸서 하이브리드로 가는 것도 싫어 라고 하시면 가솔린에 사륜구동을 넣으면 됩니다. 사륜구동을 넣게 되면 이 뒤쪽 후륜 서스펜션이 멀티링크가 들어가요. 근데 이제 사륜구동이 한 200만원 돈 되니까 사실 내가 멀티링크를 넣고 싶으면 그냥 하이브리드로 가는 게 맞겠죠? 그리고 첨단 운전자 보조 정말 중요하죠. 여기 보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차로 유지 보조 2, 스티어링 휠 그립 감지 센서까지 모두 들어가요. 이거는 이제 현대 기아에서 새롭게 출시되는 차 중에서 뭐 경차나 화물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차량에는 기본으로 탑재되는 옵션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우리가 이제 흔하게 생각하는 HDA1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정말 앞차와 차간거리 조절하고 차로 유지되는 그 정도 수준이지, 뭐 고속도로 주행 보조가 들어가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요 다음으로는 안전에서 에어백이 기존 6개에서 9개로 늘어났어요. 요런 거는 안전을 생각하는 거니까 훨씬 좋죠. 그러면서 다중충돌 방지 자동제동 시스템이 기본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은 안전과 관련된 옵션이라든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넣어주니까 상당히 괜찮아 보이는데요? 다음 외장에서는 기본적으로 LED 헤드램프가 들어갑니다. 와, 야, LED 헤드램프를 기본으로 넣어준다고? 기존에는 소형 SUV 요 정도에서는 사실 기본 헤드램프를 무조건 할로겐 램프를 썼었어요. 요거를 LED까지 높여준 겁니다. 근데 이게 LED라고 적혀있기는 하지만 프로젝션 타입의 LED가 아니라 MFR 타입이에요. 여기서 내가 프로젝션 타입으로 올라가겠다라고 하면은 스타일 옵션을 넣어서 프로젝션으로 바꿔주는 추가 선택 옵션을 골라야 되는 겁니다. 그 외에도 각종 LED 등이 새롭게 들어갑니다. LED 등을 아낌없이 넣어주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아 보이네요. 이 다음은 내장인데 4.2인치짜리 디스플레이가 포함된 사실상 전자식처럼 보이지만 아날로그식인 그런 계기판 디스플레이가 들어갑니다. 이거는 전자식 디스플레이가 아니에요. 그리고 시트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게 어쩔 수 없이라고 해도 되는 게 맞나? 요즘 시대에 직물 시트가 들어갑니다. 직물 시트에 1열 열선 시트 딱 여기까지만 들어가요. 뭐 통풍 시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따로 없습니다. 그 외에도 뭐 포인트만 좀 짚어보자면 뭐 2열에 높이 조절식 헤드레스트 들어가고 1열에 뭐 슬라이딩 헤드레스트 뭐 요 정도까지가 추가됐네요. 다음으로는 편의의 버튼 시동 스마트키, 구형에서는 트렌디에 옵션 추가 안 하고 그냥 뽑게 되면 그냥 키 꽂고 시동 켜는 그 시스템으로 들어갔었죠. 요거를 기본으로 만들어줬어요. 그러면서 후방 카메라, 여러분들 기억 잘 안 나시겠지만 셀토스 처음 나왔을 때는 후방 카메라가 기본 옵션이 아니었어요. 이게 지금 트렌디 트림을 보면 우리가 야, 이 옵션은 진짜 이제 빠지면 안 되지
않냐? 이런 것까지 옵션으로 빠져 있으면 좀 선 넘지 라고 생각할 법한 것들을 기본으로 넣어줬다라는 느낌이 딱 듭니다.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데 12.3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가 들어갑니다. 요거 되게 잘 보셔야 되는 게 디스플레이 오디오는 내비게이션이 포함된 게 아니에요. 요 순정 상태로 출고를 하게 되면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를 연결해서 지도를 봐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딱 트렌디 스트림입니다. 좀 정리를 해보자면 기존 구형 셀토스 대비해서 운전자 보조, 에어백, LED 헤드램프, 버튼 시동 스마트키, 그리고 12.3인치 디스플레이 기본화까지 라고 생각하면 이게 구형 대비해서 211만 원이 오른 값어치를 충분히 하는 걸까? 라고 생각을 해보고 고민을 좀 해보면 그런 거 같기도. 요 정도면은 211만 원 오른 거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인정할 건 인정해줘야지. 뭐 헤드램프라든지 LED 등도 많이 넣어줬고 기존에는 옵션화 했던 것들을 기본으로 넣어주다 보니까 요 정도면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다음은 프레스티지 2,840만 원입니다. 트렌디 대비해서 363만 원이 올랐어요. 그래서 그런가? 제일 윗부분에 보면 HDA 1 정도에 해당하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요게 들어가게 되면 고속도로로 내가 규정 속도 이상으로 달리다가도 과속 카메라를 만나게 되면 자동으로 속도를 줄여줬다가 과속 카메라를 지나고 나면 자동으로 속도를 늘려주는 이런 기능들이 포함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있고 없고 차이가 은근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수동으로 하면 되긴 하는데 고속도로 제한 속도에 따라서 뭐 어디는 100km, 어디는 110km 뭐 이렇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 고속도로 상황에 따라서 제한 속도를 자동으로 바꿔주는 그런 기능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외장에서는 휠이 16인치였던 게 18인치로 확 커지고요. 외관에서는 뭐 그릴, 범퍼 이런 디자인이 바뀌면서 루프렉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외관 룩은 트렌디랑 프레스티지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더라도 프레스티지가 확실히 더 봐줄 만하다라는 느낌이 딱 드는 것 같아요. 요 다음은 파노라믹 와이드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는데 요거는 반쪽짜리입니다. 여기 이 옵션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계기판 디스플레이, 센터 디스플레이, 그리고 요 사이에 5인치짜리 공조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계기판은 여전히 그 아날로그 계기판이 들어가는 겁니다. 요 공조 장치 컨트롤러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기아에서 공조 장치랑 AVN 버튼을 이 전환형으로 터치식 디스플레이로 선택할 수 있게 요렇게 놔뒀었잖아요. 근데 그 디스플레이를 없애고 핸들 뒤쪽으로 보이는 요 공조 컨트롤러를 따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솔직하게 저게 편하다라는 생각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공조 장치를 조절하는 버튼이 핸들 뒤쪽에 있기 때문에 물론 시야를 아래쪽으로 굳이 많이 내리는 건 아니라서 살짝 내리고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 이런 거는 괜찮은 것 같은데 핸들 뒤쪽에 있다 보니까 이 뒤쪽에 이렇게 눌러야 되는 거잖아요. 요게 제 개인적으로는 좀 번거롭다고 느껴지기도 하고 또 온도를 조절하는 버튼은 AVN 버튼 아래에 있어요. 아니 둘 거면은 화면 하나 안에 온도 조절이랑 이렇게 다 두지 굳이 이 AVN 버튼 밑에다가 송풍량 조절이라든지 온도 조절이라든지 이런 버튼을 또 따로 놨어. 아니 이거를 왜 굳이 나눠서 놓는 이유를 전혀 모르겠네요. 이거 왜 굳이 따로따로 놨지? 야 이제 다 디스플레이로 넣어. 이제 버튼 만들지 마 라고 했는데 여러 이제 사용자 UI UX 부서에서는 아유 그래도 버튼 다 없애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다. 그래도 버튼은 좀 남겨놔야죠. 근데 버튼을 어디다 놔? 적절한 데가 없는데? 야 AVM 버튼 밑에 B잖아. 야 거기다 넣어. 뭐 이렇게 한 건지 이거는 조금 애매하지 않나 싶어요. 요 다음으로는 시트가 좀 많이 바뀌는데 직물 시트가 인조 가죽으로 바뀌고 거기에다가 운전석에만 파워 시트, 럼버 서포트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여기에 운전석 조수석 통풍 시트가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요거까지는 괜찮습니다. 요것도 운전석에만 넣어주고 이러면 조금 킹 받았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네요. 요 다음 편의에서도 보면은 컬럼 타입 기어 시프터 들어가고요. 12.3인치 내비게이션도 여기서부터 딱 들어갑니다. 이 프레스티지 트림의 중요한 부분만 딱 집어서 보면은 주행 보조 좋아지고 풀 디스플레이 들어가고 인조 가죽 시트에 통풍 시트 18인치 휠, 실내외 트림이 바뀌는 거 요렇게 바뀌다 보니까 363만 원 정도가 트렌디 대비해서 오른 겁니다. 최소한 프레스티지 트림부터 구매를 해야 그래도 내가 좀 만족하겠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게 내가 만족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트림이 2,800만 원 중반대라는 게 이게 뭔가 조금 그렇긴 하네. 이거 소형 SUV인데. 요 다음은 시그니처 트림 프레스티지 대비해서 261만 원이 올랐어요. 안전 시스템과 관련해서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요거 들어가고요. 요게 상당히 중요한 옵션입니다. 그리고 뭐 후진 가이드 램프 거기에다가 시그니처 이상에서는 기본으로 들어가는 오토 플러시 도어 핸들이 있죠. 근데 요게 필요할까? 있으면 좋겠죠. 뭐 자동으로 열리고 자동으로 닫히고 하니까. 요즘은 요게 이제 에어로다이내믹을 위해서 뭐 대부분의 차량들이 다 요렇게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12.3인치 계기판 디스플레이가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요거까지 포함되어야 기아에서 말하는 그 와이드 스크린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12.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 5인치 공조 디스플레이, 그리고 12.3인치짜리 센터 디스플레이 요렇게 들어가는데 이게 문제가 몇 달 뒤면은 얘가 구형이 된다는 겁니다. 이제 단 몇 달 뒤면은 그랜저 뭐 산타페 이렇게 페이스리프트 풀체인지 나오면서 플레오스 시스템이 나오죠. 플레오스가 나오면 이 CCNC는 바로 구형이 되는 겁니다. 요게 조금 아쉽죠. 요 다음 시트에서는 운전석에만 들어가던 파워 시트 럼버 서포트를 조수석까지 넓혀주고요. 다음 중요한 거는 전동 트렁크, 메모리 시트 요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요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전동 트렁크는 사실 추가 선택 옵션으로 고를 수가 있는데 이 메모리 시트라는 게 시그니처 이상 등급에서만 포함되어 있는 옵션입니다. 그러니까 선택 옵션으로 고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두 사람 이상 운전을 하는데 이런 시트 포지션을 계속해서 움직이는 게 귀찮다, 싫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시그니처 등급까지 올라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추가 옵션들을 넣어주다 보니까 가격이 3,101만 원까지 올라왔는데 이게 이제 느낌이 뭐냐면 소형 SUV인데 트림 자체 가격만 놓고도 3천만 원이 넘어간다라는 게 뭔가 이 느낌적으로 이게 이래도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소형 SUV나 준중형이나 이런 자동차를 구매할 때는 가성비를 추구하면서 저렴하게 구입해서 내가 끌고 다니겠다. 그리고 나중에 내가 되팔 때에도 손해가 그렇게 크지 않은 상태에서 팔겠다. 이런 마인드로 구입을 하는데 기본 트림 가격 자체가 3천만 원이 넘어가고 여기에다가 추가 옵션을 너무 많이 넣어뒀다 보니까 이걸 내가 이 가격을 주고 사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X라인이 있습니다. 3,217만 원, 시그니처 대비 116만 원이 올랐어요. 요거는 사실 뭐 성능적으로 차이가 있기도 하지만 외관이나 실내 이런 데에서 좀 더 과격하게 X라인에서만 가질 수 있는 디자인 변경점들이 있어서 요거는 취향대로 선택하시면 되는데 간단하게만 좀 짚어보자면 일단 스타일에 해당하는 선택 옵션이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인치 휠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89만 원짜리 스타일 옵션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거라서 실제로 시그니처 등급과 이 X라인은 27만 원 정도 차이밖에 안 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스타일을 선택을 한다면 27만 원이고 그렇지 않다면 116만 원 차이다 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여튼 외관 디자인이나 실내 디자인 나는 이런 걸 좀 좋아해. 그리고 시그니처, X라인 이 두 가지를 나란히 놓고 보면 X라인이 뭔가 좀 스포티해 보이는 느낌이 확실히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선택해도 좋을 것 같아요. 야, 이제 트림 다 봤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선택 옵션을 봐야 돼요. 이게 선택 옵션이 꽤 많기 때문에 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륜구동 198만 원, 말 그대로 사륜구동 들어가는데 후륜 서스펜션이 토션빔에서 멀티링크로 바뀝니다. 승차감도 좀 좋아지는데 아마 대부분은 선택 안 하실 것 같아요. 소형 SUV에서 200만 원이면 사실상 트림을 하나 올릴 수 있을 정도의 가격이다 보니까 쉽게 선택하기엔 좀 어렵습니다. 참고로 트렌디 트림에서는 스타일 옵션을 선택해야 사륜구동 옵션을 선택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왜 그런지 스타일을 보면요, 트렌디는 109만 원, 나머지는 89만 원입니다. 기본적으로 프로젝션 타입의 LED 헤드램프가 포함되어 있는데 트렌디 같은 경우에는 109만 원인 이유가 16인치에서 18인치로 휠 옵션이 변경돼요. 아무래도 16인치에서는 사륜구동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레스티지나 시그니처는 18인치 휠을 19인치 휠로 올려주는 옵션이 포함되어 있어요. 소형 SUV는 사실 이걸 굳이 19인치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살짝 드는데 뭐 요 다음은 트렌디에서만 고를 수 있는 12.3인치 내비게이션이 109만 원입니다. 트렌디 트림에서는 요거 꼭 고르셔야 돼요. 단순히 내비게이션 뿐만 아니라 뭐 공조 컨트롤러라든지 HDA1이나 뭐 컬럼식 기어 시프터 이런 다양한 옵션이 들어가니까 꼭 고르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요 다음은 빌트인 캠 2 플러스 45만 원. 요거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넣으세요. 어차피 출고하고 애프터마켓 가서 블랙박스 장착하려면은 요 돈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이걸 애프터마켓으로 장착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요거 애프터마켓에서 장착하면 위쪽에 천장 트림을 살짝 드러낸 다음에 거기다가 전선 다 넣어야 돼서 저는 솔직히 이거 비춥니다. 그래서 빌트인 캠 2를 무조건 장착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성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무조건 좋습니다. 무조건 넣으세요, 얘는. 다음은 12.3인치 계기판 디스플레이가 40만 원입니다. 뭐 요거는 뭐 넘어가고요. 스마트 커넥터가 69만 원인데 오토 플러시 도어 핸들에 100W 충전 단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요 다음은 드라이브 와이즈인데 트렌디 프레스티지는 119만 원, 그 윗급은 79만 원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전방 충돌 방지 보조,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같은 진짜 소중한 옵션들이 추가되고 HDA2도 들어갑니다. 요런 거는 묻지도
따지도 따지지 말고 무조건 넣으시면 되는 옵션입니다. 빌트인 캠2랑 합쳐서 요거는 무조건 넣으셔야 돼요. 이게 사고 한번 딱 막아주면 옵션값 충분히 뽑을 수 있는 겁니다. 요 다음은 모니터링 104만원. 트렌디는 못 넣습니다. 어라운드 뷰가 들어가면서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가 들어가요. 근데 솔직하게 말해서 이 작은 차가 소형 SUV가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가 필요한가? 중형이나 준대형급으로 올라가면 주차 공간이 좁을 때 뭐 유용하게 잘 쓰겠지만 셀토스는 아무리 기존 대비해서 커졌다고 해도 소형이거든요. 굳이 선택할 필요가 있을까 싶긴 해요. 선택 옵션이 정말 많은데 거의 끝났습니다. 요 다음은 헤드업 디스플레이 59만원. 마찬가지로 트렌디는 선택이 안 되고요. 예전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컴바이너 타입으로 들어갔었는데 신형부터는 앞유리 반사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진짜 계륵 같은 옵션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저는 아이오닉 6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고 모델 3에는 없거든요. 둘 다 자주 타지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무조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안 들어서 이건 취향껏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다음은 컴포트. 트렌디는 못 넣고요. 프레스티지는 104만원, 나머지는 45만원이에요 1열 이중 접합유리, 앰비언트 라이트, 뭐 2열 에어벤트, 2열 열선 시트 요런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프레스티지에서는 전동 트렁크, 동승석 파워 시트 요런 것들이 추가돼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땐 소형 SUV 하면 가성비로 타는 자동차인데 자주 타지도 않는 2열을 위해서 에어벤트니 열선 시트니 해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보통 소형 SUV는 패밀리카로 타는 경우가 가끔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혼자 타거나 연인 정도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과한 옵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음은 하만카돈 사운드 89만원입니다. 원래 스피커 6개를 8개로 늘려주고 외장 앰프가 추가돼요. 여기에다가 음악을 틀었을 때 시트에 진동을 느끼게 해주는 무슨 사운드가 들어갔다는데 보통 시트에 진동을 느끼게 해주는 건 경고예요. 앞차를 박는다든지 내가 왼쪽에 차가 있는데 차선을 변경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경고성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음악으로 넣어버리네? 요거는 제가 다음에 시승할 때 한번 느껴보고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썬루프 109만원인데 트렌디는 선택을 못해요. 그리고 투톤 루프가 30만원인데 트렌디와 프레스티지는 선택이 안 됩니다. 썬루프랑 투톤 루프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이지선다예요. 둘 다 선택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진짜 끝났다. 정말 마지막 색상 옵션이 있는데 흰색은 8만원, X라인에서만 선택할 수 있는 매트색은 각각 30만원이에요. 참고로 가솔린과 하이브리드는 동일하게 옵션 구성을 가지고 있는데 딱 하나가 다릅니다. 하이브리드는 사륜 구동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셀토스의 모든 옵션을 전부 살펴봤는데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소형 SUV라고 하더라도 현재 현대기아에서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옵션들을 기본화해주기도 했고 신규 기술들도 좀 많이 들어가서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그만큼 가격이 오르기도 했고 하이브리드이긴 하지만 풀옵션 기준으로 4천만 원이 넘어가는 가격은 솔직히 조금 아쉽지 않나 싶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테슬라나 중국이나 신형 자동차들이 나오면서 오히려 가격이 내려가는 걸 봤잖아요. 이걸 경험해보지 못했으면 전혀 상관이 없는데 경험하고 나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 심지어 하이브리드 풀옵션이 4,370만 원이면 비교를 안 하려고 해도 모델 Y RWD 얘가 보조금 받으면 4,700이거든요? 아니 그러면 300만 원 더 주고 모델 Y 가는 게 맞지 않나? 체급이 2개가 올라가는데? 여튼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하이브리드 넣고 풀옵션을 고르는 거는 진짜 소수만 선택하는 거고 제 기준상 소형 SUV는 무조건 가성비로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제가 셀토스를 구매한다 라고 하면 저는 하이브리드는 선택하지 않을 것 같고요. 트림은 중간급 프레스티지 트림을 고르고 여기에다가 선택 옵션으로 빌트인 캠2 12.3인치 클러스터 드라이브 와이즈까지 딱 넣어서 3,044만 원에 뽑으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만 가성비라고 했는데 3천만 원이 넘었어. 근데 이렇게 안 넣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트렌디 트림을 고르고 이것저것 선택 옵션을 고르고 나면은 프레스티지 트림을 고를 수 있는 가격이 돼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3천만 원이 넘는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프레스티지에다가 제가 말씀드렸던 옵션까지는 딱 넣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오늘 이렇게 셀토스 가격표가 공개가 돼서 전반적으로 분석해보고 가성비 옵션까지 쭉 뽑아봤는데요. 제가 비싸다 뭐다 해도 셀토스는 진짜 잘 팔릴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소형 SUV이고 디자인으로 보나 옵션으로 보나 셀토스가 가장 잘 나왔으니까요. 여러분들은 이 셀토스 가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실제로 구입할 예정이시라면 어떻게 뽑으실 건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본카 전유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